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의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소송조회와 신용조회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이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반드시 두 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해서는 좀 셀 가능성이 있고 실제 그런 케이스가 발생을 해서 특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러면 신용조회는 어차피 그 뭐 만 원 정도 주고 회사에다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뭐 그쪽에서 최대한 잘 나오길 바랄 수밖에 없는데, 소송조회는 일단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사무실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을 위한 사무실에서, 실내에서, 집에서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시범을 직접 보이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뭐라고 치냐면 대법원 전자소송이라고 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엔터. 나오죠. 클릭합니다. 전자소송이 나와요. 자, 그럼 여기다가 이 아이디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밑에 대한민국 법원을 칩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그 다음에 사건 검색. 자, 사건 번호는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조회하는 거고, 인증서로 검색하는 겁니다. 인증서. 그러니까 여기 그 컴퓨터에 뭐 이동식이든 아니면 하드에 인증서를 깔아놔야 됩니다. 그럼 본인의 주민등록을 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그렇죠? 예, 인증서 확인 누릅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전자서명 입력이 나오죠. 저는 이제 여기다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밀번호 뭐 저장하지 않음. 자, 안 나오죠. 법원을 이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다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자기 주소지하고 자기가 살아온 곳, 자기 회사, 그 다음에 그렇죠. 그런, 아니면 뭐 채권자의 주소지. 저는 지금 서초동에 살고 서초동에 사무실이니까 일단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 사건이 제가 직접 제기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당한 경우가 이 중앙지방법원에 있을 확률이 높죠. 사건 종류 이제 다 하죠. 다. 그렇죠? 다 그냥 때려 여기 다 이렇게 하세요. 아, 세 개까지만 가능하네요. 자, 그럼 중앙에는 가사가 없죠. 민사 본안, 그렇죠? 민사 신청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독촉, 전자독촉 있죠. 회생 파산. 자, 그래서 일단은 중앙법원에 민사 본안, 민사 신청, 뭐랄까요? 네, 형사 공판 한번 해봅시다. 검색. 그럼 이렇게 쭉 뜹니다. 중앙법원에 저를 상대로 소송이 쭉 나옵니다. 그죠? 뭐 몇 개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아홉, 서른, 30개가 나옵니다. 그럼 이 30개는 뭐냐면 제가 대리인으로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개인적인 자격으로서 소송을 수행한 게 나올 거예요. 이게 아마 파산에서 관제인 업무가 변호사 대리인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많이 뜹니다. 다른 사람보다. 볼까요? 2012 가단 어떤 사건인지. 그렇죠. 파산자 권혁동의 파산관제인 홍연필, 피고 양진용. 이제 부인 청구 대여금 소송을 한 겁니다. 수개해서. 수개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격으로 한 거죠. 2,500 내라. 근데 소취하했죠. 그렇죠? 2012년도에 이런 소송을 했습니다. 관제인 자격으로 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죠. 그죠? 아까 그또 저거 됐네요. 다시 한번 인증서로.
중앙했더니 서울고등법원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사본안, 민사신청 3개만 하겠습니다. 기타 사건. 서울고등법원에 하나 있네요. 그렇죠. 다 이겁니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소송 수계인, 채무자 변제안의 파산관제인 변호사 홍연필. 이거는 제가 관제인이 자격으로 한 겁니다. 대부분. 이게 지금 되게 불편하죠. 쭉 나온 게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이런 식으로 인증서 넣고, 아까 고등법원이 하나였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울 가정법원도 볼까요? 가사 기타 사건. 서울 가정법원 없네요. 그쵸? 서울 회생법원은 어떤가요? 한번 볼까요? 파산회생 안 나오죠? 제 이름으로 한게, 제가 뭐 파산한 것도 아니니까. 그쵸? 본인이 파산했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 동부는 어떤가요? 동부도 제가 관자 사건으로 한 게 있을까요? 동부에 2개가 있네요. 기억나. 이게 이우승 변호사님하고 한 거, 이거 기억나. 관제인이 자격으로 한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보통 보면 일반인들은 몇 개 안 나옵니다. 타체도 나오고 신청. 자, 그래서 나의 사건 검색을 인증서로 하면 채무자 본인이 이름으로 수행한 모든 사건이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인증서가 없는 분은 법원에 직접 가서 신분증을 들고 그 민원 상담센터에 가서 이거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한번 좀 도와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걸 출력을 해 오시면 됩니다. 출력을 해 온 걸 갖고 변호사한테, 본인의 그 법무사나 사무장 변호사가 있죠. 파산 신청 도와주시는 분, 그분들하고 이제 의논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신용조회 있죠. 그거하고 이렇게 결합해 갖고 일일이 다 해서 채권자를 일단 확정을 해서 빠진 거를 최대한 누락을 해야지 나중에 안전하게 면책을 받는 겁니다. 거기서 한두 개가 누락되면은 되게 스트레스 받아요, 나중에. 그쵸? 어떤 사람은 뭐 그 상담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도와준 분인데 신용조회를 했는데 이 소송조회를 아마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하나가 누락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긴급하게 다시 양수금 채권인데 뭐 금액은 얼마 안 돼요. 700 얼마인데 2000 얼마인데 뭐 한 4억 6, 7억을 면책을 받아도 몇백만원 1, 2천 내잖아요. 그쵸? 근데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반드시 소송조회하고 이런 거를 꼼꼼히 해야 됩니다. 동부 한번 눌러볼까요? 뭔가? 네, 이것도 파산과 관련된 겁니다. 엄마가 딸을 상대로 소송한 거거든요. 여기 있죠. 파산관제인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관제인 자격으로 소송 수행한 게 여기 다 제 개인적으로 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변호사로서 소송 수행한 게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자격으로 파산관제인이 부인 청구라든가 이 법원에서 소송 수기하는 거는 변호사로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대리인으로서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그냥 파산관제인 본인 자격으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 소송이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대리인으로서 수행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관제인은 아이디가 이게 3개가 나옵니다. 대리인, 변호인, 대리인 아이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산관제이니까 파산관제인 아이디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 아이디가 하나 있습니다. 변호사도 소송 당할 수 있죠. 본인이 혼자 소송해야 될 때도 있죠. 다른 변호사가 변호사를 선임하면 그 사람은 대리인 자격이지만 본인이 변호사 혼자 수행할 때는 본인입니다. 이렇게 아이디가 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본인 소송에 관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자소송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들은
조회가 되니까 반드시 최대한 많이 뭐 진짜 필요하다면 전 법원을 뒤져서라도 서울중앙법원이나 서울 동서남북은 반드시 해보세요. 고등법원까지. 그죠? 서울 동서남북 중앙법원. 왜냐면 이 채권 추심 회사들이 대부분 본사가 서울에 있죠.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은 싹 해보십시오. 서울에. 그리고 자기 뭐 고향, 자기가 원래 살던 주소지, 뭐 노원구에 살았다 그러면 북부 정도 해보시고, 하여튼 서울에 계신 분들은 동서남북 다 해보세요. 동서남북 고등법원 정도, 그죠? 이 동서남북 중앙 동서남북 서울 고등법원, 뭐 대법원도 이 6개 법원 하면은 떡을 칩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신용조회하고 소송조회 진짜 꼼꼼하게 해야지 나중에 곤란함을 안 겪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사연이 많아요. 기껏 파산 면책 해줬는데 뭐가 빠졌습니다.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 찾아보고 빠지더라도 방법은 또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또 법원에다 한번 제기하면 대부업체는 또 소취하까지 해준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제가 한 건 아니고 어떤 아주머니인데 면책을 받았어요. 작년에 신속하게. 근데 뭐가 하나 빠졌다고 저한테 이제 상담이 온 겁니다. 유튜브를 보고. 그래서 봤더니 10년 전에 동부지방법원에서 양수금이 빠졌어요. 양수금은 이제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송달이 되니까 확정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몰랐다는 항변은 안 돼. 사실상 몰랐죠. 10년 지나서 지금 하는데 그 10년 전에 송달된 걸 기억하겠어요, 사실. 근데 법원에서는 아는 걸로 보는 거죠. 그래서 소송하면 참 아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원금은 얼마 안 돼요. 원금이 100 얼마인가? 170만 원인가? 근데 이자가 한 10년 동안 붙어갖고 600인가 700까지 늘어났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면책을 받았는데 그거 지금 한 5, 600 때문에 이분이 뭐 아주 어려우신 분이잖아요. 한 달에 100, 한 100에서 150 정도 식당에 다니면서 지금 자기 재산 아무것도 없고 마을금고를 딱 압류 잡아놓으니까 거기에 벌써 돈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00 몇만 원이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도 스트레스가 식당 같은데 일 못할까봐 그 압류 같은 거 돼 있으면 집주인이 막 쫓아내잖아요. 간두시라고. 귀찮으니까. 그쵸? 그런 걸 더 겁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도와줘서 선임을 해서 그냥 답변서를 내고 이거는 뭐 모르고 낸 거다 뭐 했더니 참 대부업체가 참 고맙게도 자산관리업체인가 대부업체에서 소취하였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이거 좀 포기해요.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아유 자기네들은 무조건 우리 보고 소송을 하라는 겁니다. 소송을 해서 판사가 이기든 지든 뭔가 거기서 근거가 있어야지 이게 아마 이제 결손 처분이 되는데 부실채권으로 그런 게 없이 그냥 해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소송해라는 게 이제 흔히 말하면 법대로 해라가 아니라 그래서 한번 소송을 냈더니 진짜 소취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누락된 거라 그래도 뭐 또 다시 어떤 희망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양수금 채권인지 아닌지를 한번 내일 법원에 보내서 어떤 원채권이 있는지 그 원채권이 우리 목록에 들어가 있으면 면책이 되는 거지만 없으면 다시 뭐 무슨 추한항소 같은 거 지급명 공시송달로 판결 받았으니까 추한항소해서 항소심에 가서 또 이제 뭐 죽는 소리 하고 하면은 뭐 원금이라도 내겠다. 700이거든요 원금. 이자가 1500이에요. 이자가 1800인가 그래요. 2700이더라고. 원금만 내겠다. 한 700. 그러면 그 회사도 진짜 횡재하는 거죠. 그쵸? 면책되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면책 누락, 아니 파산 면책 채권에서 누락된 경우에 이게 직접 한번 여러 가지 소송을 해보면 저도 이제 막 소송을 해보면 재미가 별로 없어요. 이기질 못해. 그죠? 얼마 전에도 3억 4천을 누락했다고 이제
상담을 하려다가 이제 뭐 말았다 했는데 거기서 다 책임지기로 했다고 이제 오늘 철회를 했는데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그쵸? 자기가 또 소송을 들여서 비용을 들여서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여튼 누락채권 조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